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이제 수학 4단원 비례식과 비례배분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내용은 다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이번 시간에 알아볼 텐데요. 선생님이 앞 시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이 비례식과 비례배분은 여러분들이 수학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많이 사용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작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왜냐면 올해는 못했기 때문에. 우리 매년 우리 학교에서 하는 행사 중에 빅마켓이라는 행사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모든별로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여러가지 창업 아이템을 구상한 다음에 이제 빅마켓 하는 날 친구들한테 이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면서 돈을 버는 활동들을 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제 음식이었고, 그 외에도 만들기를 해서 판다던가, 혹은 타투나 팔찌 같은 것을 친구들 만들어줘서 돈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10,000원을 투자해서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2,500원씩 똑같이 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투자해서 30,000원을 벌었다. 그러면은 똑같이 냈기 때문에 이 30,000원도 똑같이 나눠 가지면 되겠죠. 이 30,000원도 똑같이 7,500원씩 4명이서 나누어 가지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똑같이 투자금을 모든별로 똑같이 나눠서 낸 친구들도 있지만은 친구들별로 다르게 낸 친구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을 모으는데 A라는 친구는 1,000원을 내고, B라는 친구는 2,000원을 내고, C라는 친구는 3,000원을 내고, D라는 친구는 4,000원을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00원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 10,000원 가지고 30,000원을 번 거야. 그러면은 아까처럼 똑같이 7,500원씩 나누면 될까요? 그러면은 이 C나 D 친구들은 불만이 좀 생기겠죠. B 친구도 마찬가지고, 내가 처음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냈는데 왜 똑같이 돈을 받아야 되죠? 선생님 이거 공정한 건가요? 라고 아마 작년에 물었던 친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생겼을 때 만약에 돈을 버은 경우에 어떻게 돈을 나누면은 그게 공정한 것이 되는지 한번 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수학 4단원 비례식과 비례배분 도전 수학 공정하게 나누어 볼까요? 교과서 84에서 85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례배분을 활용하여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84에서 85쪽입니다. 교과서의 답을 적으며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봅시다. 1. 가 지역과 나 지역이 함께 지역을 알리는 축제를 했습니다. 축제를 위해 가 지역이 4억 원, 나 지역이 6억 원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금액에서 축제를 하는데 사용한 금액을 빼고 축제에서 벌어들인 금액을 더하였더니 12억 원이 되었습니다. 두 지역이 남은 12억 원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정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비교하여 알아봅시다. 방법 1입니다. 축제를 위해 각각 준비한 금액의 비로 나누는 것이 어떨까? 방법 2입니다. 축제를 위해 준비한 금액만큼 각각 돌려주고 나머지 금액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좋겠어. 방법 3입니다. 나 지역이 2억 원을 더 준비했으니까 12억 원 중에서 2억 원을 나 지역에 먼저 주어야 해.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두 지역이 준비한 금액의 비로 나누는 것이 좋겠어.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답을 교과서에 적어 볼까요? 두 지역이 남은 12억 원을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입니다. 방법 1로 배분해 보세요. 방법 1은 축제를 위해 각각 준비한 금액의 비로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어야 할 돈과 가 지역과 나 지역이 나누어 가지는 금액의 비를 교과서에 적어 볼까요?
12억 원을 4대 6으로 나눕니다. 방법 2로 배분해 보세요. 방법 2는 축제를 위해 준비한 금액만큼 각각 돌려주고 나머지 금액을 똑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간단히 적어보세요. (12억 원) 중에서 준비한 금액만큼 가 지역에 4억 원, 나 지역에 6억 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2억 원을 똑같이 1억 원씩 나눕니다. 방법 3으로 배분해 보세요. 방법 3은 나 지역이 2억 원을 더 준비했으니까 12억 원 중에서 2억 원을 나 지역에 먼저 주고 나머지 금액을 두 지역이 준비한 금액의 비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간단히 적어보세요. (12억 원) 중에서 2억 원을 나 지역에 먼저 주고 나머지 10억 원을 4대 6으로 나눕니다. 각 방법으로 금액을 나누었을 때 두 지역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표로 정리해 보세요. 계산해서 답을 교과서에 적어 볼까요? 선생님과 답을 확인해 볼까요? 아직 다 풀지 못했다면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풀도록 하세요. 방법 1은 12억 원을 4대 6으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비례 배분하여 구하면 가 지역은 12억 원의 10분의 4만큼이므로 12에 10분의 4를 곱합니다. 계산하면 4.8입니다. 그래서 가 지역은 4억 8천만 원을 받습니다. 나 지역은 12억 원의 10분의 6만큼이므로 12에 10분의 6을 곱합니다. 계산하면 7.2입니다. 그래서 나 지역은 7억 2천만 원을 받습니다. 방법 2는 12억 원에서 가 지역에 4억 원, 나 지역에 6억 원을 주고 나머지 2억 원을 똑같이 1억 원씩 나누는 방법이므로 가 지역은 4억 원에 1억이 더해져서
5억 원, 나 지역은 6억 원에 1억 원이 더해져서 7억 원을 받게 됩니다. 방법 3은 12억 원에서 나 지역에 2억을 주고 나머지 10억 원을 4대 6으로 나누는 방법이므로 10억 원을 4대 6으로 비례 배분해야 합니다. 가 지역은 10억 원의 10분의 4만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10에 10분의 4를 곱합니다. 계산하면 4입니다. 그래서 가 지역은 4억 원을 받습니다. 나 지역은 먼저 2억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10억 원의 10분의 6만큼 받게 되므로 10의 10분의 6을 곱합니다. 계산하면 6입니다. 2억 원과 6억 원을 더하면 나 지역은 8억 원을 받습니다. 방법 1, 방법 2, 방법 3으로 계산했을 때 가 지역과 나 지역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 지역과 나 지역이 받는 금액의 합은 모두 12억 원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4대 6의 비를 2대 3의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정할지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세요.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에 동그라미 해볼까요? 2. 조건을 이용하여 친구와 함께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서로의 해결 방법을 비교해봅시다. 조건은 여행 비용과 3대 5의 비입니다. 선생님이 내는 문제를 풀어보세요. 광수와 재석이는 함께 여행을 가는데 필요한 비용을 3대 5로 나누어 내기로 했습니다. 여행 비용이 40만 원이라면 광수와 재석이는 각각 얼마를 내야 할까요? 교과서에 문제를 적고 계산해 볼까요? 자, 문제 한번 잘 해결해 보았나요? 그러면은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비용 총 40만 원인데 광수와 재석이가 3대 5의 비로 나눠 내기로 했답니다. 재석이가 광수보다 돈을 좀 잘 버니까 재석이가 좀 돈을 많이 내나 보네요. 그러면은 각각 얼마를 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40만 원을 실제로는 이렇게 40만 이렇게 바꿨어야 되지만은 그냥 단위를 만 원이라고 해서 40으로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봅시다. 광수부터. 광수는 전체 40만 원 중에 얼마만큼 내야 될까요? 네, 3과 5를 합치면은 8이죠. 그래서 8분의 광수목 3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40 곱하기 8분의 3. 이것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약분. 8로 약분하면은 8, 2는 8.
바로 40, 5, 3, 15가 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15원이 아니고 15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광수는 15만 원을 내고 재석이는 전체 40만 원 중에 3과 5를 합친 것 중에 재석이의 몫은 5죠. 그래서 다시 써보면은 40 곱하기 8분의 5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8로 약분해 주면은 8이는 8, 바로 45, 25. 여기서 의미하는 25도 역시 만 원이 되겠죠. 25만 원. 그래서 광수가 15만 원, 재석이가 25만 원을 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례 배분을 알면은 이렇게 비로 간단한 비로 나눴을 때도 얼마를 내야 되는지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내일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과 줌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4단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5단원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오늘 배운 내용 잘 알아봤나요? 그러면은 우리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거 요것도 한번 봅시다. 요것도 역시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눠 줄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뭐 우리 다 같이 노력했으니까 돈은 뭐 각자 다르게 냈지만은 우리 다 같이 노력했으니까 우리 이익금은 똑같이 나누자 라고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일단 우리 투자한 금액은 빼고 투자한 금액은 이렇게 먼저 나누고, 만원을 나눠줬으니까 2만원이 남죠. 2만원을 똑같이 나누자. 2만원을 똑같이 나누면 이제 5천원씩이 되겠죠. 그래서 A라는 친구는 6천원, B는 7천원, C는 8천원, D는 9천원. 이렇게 나눠 가져도 되고, 또 마지막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비해서 이익금도 나눠 갖자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A는 3,000원, B는 6,000원, C는 9,000원, D는 12,000원을 가지게 됩니다. 합치면은 3만원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눠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뭐 어느 것을 택하든 뭐 그런 이제 그 모둠에서 결정한 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공정한지는 바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누고 싶어도 비례 배분이라는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잘 나누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만약에 투자한 금액 대비 나누고 싶다, 그럼 비례 배분을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나눠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 알고 있다가 나중에 이러한 상황이 생길 때 활용해서 공정하게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